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5월달 FOMC 회의에서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2%를 목표치를 되돌리기 위해 보유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고 5월 회의에서 50bp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그러한 금리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도 또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물가 안정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상태이며 노동시장 역시 매우 타이트한 상태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조건은 만족을 한다. 그리고 저는 0.25를 주장을 많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내용을 보니 아무래도 50bp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좀 많은 변동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변동폭으로 인해서 우리는 적절하게 저렴한 가격대에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의 ECB 총재가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유동적으로 운용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었는데요. IMF 주최한 토론회에서 3분기 중 어느 시점에 자산 매입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 연준과 완전한 동일한 속도로 정상화를 추진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뭐 당연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따른 관계도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연준과 비슷하게 맞추면 유럽이 뭐 골로 가겠죠.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0.61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연준 의장이 5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매파적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20일 총재가 연준보다 덜 매파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44달러 선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공격적인 긴축 우려로 인해서 금리와 달러화가 상승한 점이 조정으로 좀 주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103.79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원유가 금수 조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리비아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된 점이 100달러 부분을 약간은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좀 인위적으로도 좀 보여지지 않겠냐.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제 중동인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잘 풀리지 않고 있구나 라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트론 다오가 5월 5일 탈중앙화 USDD를 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해당 모델이 어디에서 또 착안해서 갖고 왔다라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루나와 또 비슷한 모델링을 또, 저기 옆 동네 또 장사 잘 되네. 우리도 약간 좀 따라하자. 뭐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내용이 나와 줌으로써 해당 시점으로 트론 가격도 올라가고 거기에 또 스팀하고 스팀 달러도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스트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었고요. 아무래도 트론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 이용 1년 내 2000% 증가했고 활동 절반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요. 코인거래소 빅4 연매출 5조 NFT 메타버스 신사업에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NFT 출범을 작년 11월 달에 했었고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 블록이라는 것도 같은 11월 달에 출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전문 자회사 빗썸 메타를 설립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포항공대 크립토 블록체인 기술 R&D 산업 협력을 코인원과 같이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으로 메타버스 기반한 가상자산 플랫폼 코빗
타운을 출범을 했었는데 이것도 코빗도 NFT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버지니아주에서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합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열심히 미국에서도 계속 우호적인 주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에서 암호화폐 관련 보호관이 합법화가 되기 때문에 7월달 이전에 6월달 방향성도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오스에서 나왔던 만델 하드포크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포인트만 제가 집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드포크 기능들 부분을 보게 되면 설정 변경이 웹 어셈블리 리빗 하드포크의 블록 프로듀스에 배포한 스마트 컨트랙트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이 좀 나왔고, 그 다음으로 컨트랙트 페이에서 계약 지불 개발자들이 마주치는 어려운 장벽을 앱 사용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좋게 했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포크 구동 부분은 5월 19일자에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로드맵 내용이 이제 최근에 또 나와줌으로써 잠깐 테마성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또 더 이상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항상 좋은 소식이 나오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항상 좋을 때 같은 형태로 이런 내용도 빨리빨리 나와 주어야지 서로 좋은데, 자꾸 투자했던 투자자 입장과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도 그게 또 맞물리지 않으면 서로 너희 뭐하고 있냐 이런 소리밖에 또 못 듣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재밌는 또 내용을 또 가져와 봤는데, 코인베이스 NFT 새로운 소셜 마켓을 좀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NFT 쪽에 따른 테마가 제로에스, 그 다음에 세타, 그 다음으로 보라, 이런 애들이 또 거기에 소속이 좀 되어져 있다 보니까 또 많이 상승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테마에 상당히 재미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었다라는 측면을 알 수가 있었고요. 코인베이스가 NFT 거래소를 출시하고 5주간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계속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해당해서 있는 그런 거래소가 상장되어져 있는 그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서 매출에 도움이 좀 되어야 하는 구도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카드를 꺼냈는데,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는 밀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관심을 갖고 또 그런 화력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유저들이 또 들어오게 되어져 있고, 누군가 또 성공 궤도와 수익을 냈다라는 그런 소리를 좀 퍼뜨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코인을 특정적으로 밀어줄 수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세력이 그 하나를 또 많이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적절히 테마성으로 잘 이루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NFT 거래액이 21조 원인데 1년 새 200배 넘게 커졌다라는 점을 보고 코인베이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획에 부채 자금 조달을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진심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될 건 없는데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논란과 SEC 부분에 따른 그런 이제 검토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과연 정상적으로 잘 인수가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 데이터 규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카카오와 휴먼스케이프를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줌으로써 또 그 휴먼스케이프 팀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있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정말 진짜인지 띄우기 위한 목적성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22년도 EVM에 지원할 예정인 레이어 2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상은 칠리즈, IOST, 아이오타, 스트라티스, 뽀삐, 이오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도 그냥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퀀텀, 웨브, 네오, 온톨로지가 좀 있었고, 이미 EVM을 지원하고 있는 코인 레이어 2를 포함을 해서 보게 되면 바이낸스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아발란체, 팬텀, 폴리곤, 크립토닷컴, 클레이, 하모니, 셀로, 후오비 거래소 코인, 오아시스, 메티스, 퓨전, 세타, 지노시스, 그리고 리버, 문빈, 텔로스, 보바, 아이텍스, 쿠코인, OKX, 그 다음에 송보드, 스마트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코인X, 썬더코인, 시스코인, 고체인, 레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수수료로 인한 채굴자 수익 부분을 보게 되면 차트로 보시다시피 블록 보상이 감소함에 따라 수수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수준은 시장에 진입했던 새로운 참가자가 없음을 시사를 했고, 하락 추세는 우리가 여전히 동일한 약세 상황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재 달러 인덱스의 고점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RSI가 상대 강도 지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이번엔 핫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뭐 비트코인 1,500개를 몰래 매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가장 핫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이게 정말 맞을까인데요. 한번 같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아무한테 말을 하지 않고 코인을 판매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1,500개 이상을 팔았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추가적인 내용이 또 나와 주기도 했었습니다. 마이크로 셀러가 몰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는 퍼드가 퍼지고 있는데, 주장에서 보여주는 지갑 주소는 저희가 항상 뉴스를 보는 3번 고래를 주장을 하고 있으며, 해당 주소의 정체는 모르겠지만 입출금이 있었고, 아토빅님 의견을 보았을 때 공시 날짜도 뭐 틀리다라고 이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셀러가 고작 1,500개를 몰래 팔았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왜 어렵냐? 의무 보고로 인해서 나중에 걸릴 텐데 그럴 필요성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셀러 매도 추가 의견이 또 나온 게 있었는데요. 글래스 노드 보고서를 일부 확인을 해보면 입금이 있었지만 출금은 없었던 지갑의 물량을 보여주었는데, 이 출금 내역이 3번 주소로 저 지표에 포함이 될 수가 없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갑을 알고 있으니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엄연히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 제공업체가 틀린 거 아니냐라는 또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말 그대로 상장이 되어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이 안 되어져 있는 애들은 말을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을 해서 그냥 쌩까기도 하고 막 하고 우리만 좀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하면 뒤지게 쳐맞습니다. 곧바로 소송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뭐 간단하게 2분기 보고서 부분만 확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부터 확인하고 신뢰가 나오냐 안 나오냐, 어차피 그 전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해당 재무제표 보고서에다가 항상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 한 번만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이제 7월달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너무 늦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정말로 이게 뭐 팔았냐 안 팔았냐 이런 이야기로 이제 분위기를 더 약세 쪽으로 좀 만들기 위한 누군가의 또 전략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만약에 던졌다고 하면 뭐 1,000단위에서 멈췄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게임에서 다른 쪽으로 투자로 VC들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약간 키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뭐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의 게임들 쪽이 어느 쪽하고 좀 많이 결탁이 되어져 있는 것도 왜 제가 이걸 키워서 보여드리는 이유도 한 번쯤 크게 좀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 결탁이 되어져 있는 쪽도 어떻게 게임들이 요새는 성장되는지 실시간 방송에서도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어떤 게임 과연 그게 전망이 괜찮을 것이냐 라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월에서 나왔던 유사나님이 정리를 해주셨던 내용인데 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50bp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이제 주식 지표만 우리는 보지 않고 다양한 지표를 좀 본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CPI가 3% 에너지를 제외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지만 유럽에서는 조금은 고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원인이 있지만 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그리고 해당 지표도 괜찮게 나와주었다. 이제 노동 마켓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존재를 했다. 인플레이션을 가져왔지만 각자 나라가 공급 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안정화를 시킬 리스크를 줄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작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아무래도 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해소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여러 번 제가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기도 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유럽은 이 기회를 의존성을 줄이고 누구와 교역을 할지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만 뭐 미국 부분을 제대로 같이 하고 있죠. 비용은 늘어났겠지만 그 다음에 파월 세계화는 느려졌고 반세계화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뭐 둘로 나뉘어졌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MF 매니지 디렉터가 세계화는 끝나지 않았다. 유럽은 유럽끼리 똘똘 뭉치는 추세이며 유럽적 정책이 긴축으로 좀 향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중립금리를 향해 빠르게 올릴 거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는 카드도 있다. 라고 민첩하게 이제 움직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도 안전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보고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의 참 마켓은 여전히 뜨겁다. 그러니까 고용 부분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주식 마켓이 더 떨어져야 한다라고 파월 질문이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뭐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하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50bp 부분을 우리는 좀 깔아두고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구글이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말의 의미는 관심도가 많이 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매번 관심도가 꺼졌을 때에 따른 그런 뭐 보게 되면 거래량이 그 심리를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여전히 관심이 없었을 때 투자를 해놓고 1, 2년을 지나고 난 뒤에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다의 강력한 지갑 성장 기반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해서 에이다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평균 비율이 2,000개에서 8,130개로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 생각보다 이게 뭐 두 가지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지갑 쪼개기가 뭐 들어간 건지 아니면 뭐 정말로 에이다 부분으로 인해서 뭐 좋은 부분을 보고 그런 형태로 진행된 것인지를 좀 엄연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도지 부분인데요. P2P 페스티벌이 뭐 있다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그래서 그때 또 도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한 네이버가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 젠글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170억 원 정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금 납부에 따른 부분으로 인해서 또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베리 실버트가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번 베리 실버트가 했던 내용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겠냐 없겠냐 내용을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4월 마지막 주 2주는 2주씩 끊어서 봤을 때 두 번째로 수익이 좋은 2주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텍스데이가 지나고 나서는 여전히 뭐 주식 부분은 조금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코인도 그 시점이 넘어가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변수는 금리에 따른 영향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좋게 나올 것이냐,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좋아질 것이냐, 이거를 좀 봐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년간 세금 보고의 S&P 500의 수익률이 두 번째로 높았고 비트코인도 그에 따라서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며칠 전 이 세금 보고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과연 좋은 방향성이 나올 것이냐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까지 지나고 난 뒤부터 시장이 다시 회복기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인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누군가가 뭐 이런 주관적인 내용을 또 설명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위에 있는 1번 차트, 18년 약세장의 6,000달러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2번 차트를 보게 되면 18년 6,000달러 구간의 채굴자들이 채굴 단가가 저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채굴 단가 부분이 그 근처에서 좀 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슷한 부분이 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장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으로 MBS 몰렛의 덱스 26에 오픈을 한다. 블록체인 생태계가 커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달러 유지 믹스 마블다오 벤처를 출범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준 게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애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물량을 체크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국내 거는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자료 찾기가 정말 쉬워요. 보게 되면 커뮤니티 펀드, 그리고 에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팀이 가져가는 건 10% 부분이고, 토큰 세일 10%, 마케팅 5%, 그리고 나머지는 에코시스템 커뮤니티 쪽에다가 나오는 물량이 있는데, 이 에코시스템에 나오는 커뮤니티 부분의 물량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그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단순하게 그냥 시간 관계에서 빨리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세일 기간에 있는 애들, 상황 보고 시장 안 좋으면 또 중간에 손절 치는 애들도 있겠죠. 팀에 있는 물량은 뭐 안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여기만 15%예요. 일단 깔아놓고 나올 수 있는 물량이 15%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나 나올 수 있냐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별로 좋진 않겠죠. 그래서 초반에 마케팅 비용이 있는 코인을 거의 다 던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상장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제로엑스와 파트너십을 했다. 이제 내용 보면 뭐 웹 3.0 이야기가 좀 있었고, 멀티체인 모듈형 아키텍처와 가스 효율성이 좀 있었다라는 것과, 테슬라는 코인 팔 거 없어요라는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유럽은 좀 상황 보고 7월 달에 인상할 수도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금리를. 그리고 비트코인 70% 이상 이익을 냈다고 하는데, 글쎄요. 나는 왜 제 주변에는 다 이렇다라는 사람들밖에 없을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 지나가고 5월 달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에 이제 분위기 안 좋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적절하게 장중에라도 급락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싸게 주어보자 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번 내용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